돼요. 30분. 사실 30분만 제대로 바짝 배우면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모든 내용을 쫙 얘기할 거예요. 언제 어떨 때? 집중력이 떨어지기 전에. 그죠? 그래서 처음에 쫙 빠르게 얘기할 거니까 처음에 집중을 좀 잘 해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몰 파트입니다. 몰 파트. 나머지는 다 몰하고 연결된 내용이고요. 몰이 뭔지부터 바로 설명을 들어갈 건데, 자, 일단은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몰이 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몰이 뭐냐? 예를 들어서 1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런 예를 듭니다. 연필 12자루를 모아서 한 타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계란 30개를 모아서 한 판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아는 거야. 근데 이제 마늘 100개를 모아서 한 접이라고 해요. 못 들어봤죠? 그죠? 한 접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듯이 묶음 단위라는 표현, 묶음 단위. 이렇게 이만큼을 묶어서 1이라고 하자. 한 판이라고 하자. 이만큼을 묶어서 한 타스라고 하자. 이런 묶음 단위야.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묶음 단위의 기준은 입자들, 작은 입자들입니다. 뒷다 조그만 입자들이 있어. 뒷다 조그만 입자들은 너무 작아서 눈에도 안 보여. 질량을 잴 수 있을까? 질량 재기 너무 힘들어.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웬만큼 질량을 잴 수 있을 정도까지 이만큼을 모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만큼을 모아서 그거를 1몰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겁니다. 약속한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화학자들이 약속한 거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약속했어요? 라고 딴지를 걸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일단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일단 그걸 1몰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럼 얼마만큼의 개수, 입자의 개수야. 입자의 개수 몇 개를 1몰로 정의했냐? 되게 낯설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모아가지고 1몰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저 숫자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니까 저절로 외워질 거야. 굳이 막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자주 보게 될 녀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벌써 나와요. 공식. 우와, 공식 그러면 엄청 무서워 보이잖아, 그치? 첫 번째 공식 다 끝났어, 벌써. 어떤 공식이냐? 몰수를 구하는 공식이야. 몇 몰인지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만큼의 입자를 줄 거야. 몇 개냐면 12.04 써줄게. 퀘스천 12.04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입자를 딱 줬다? 몇 몰이야? 2몰이죠. 끝났어. 공식 하나 끝난 거야. 몰수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한테 어떤 입자의 입자수를 줘. 입자의 수를 주면 어떻게 하면 2몰인 거 알아냈어? 저거 어떻게 알아냈어? 저거? 이게 2몰인 거 어떻게 알았어? 자, 과학적 사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얘가 1몰이니까 얘는 2몰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1몰이라면 얘는 기준 입자인 얘로 나누면 얘를 기준 입자수로 나누면 2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나한테 제시한 입자수를 기준 입자수로 나누면 몰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준 입자수. 다시 말해서 입자수를 뭐로 나눠라? 기준 입자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누면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몰수를 구하는 공식 소개 끝났습니다. 그냥 두 줄 썼나요? 두 줄 쓰고 공식 나왔어 벌써. 너무 간단한 원리죠. 근데 어디서 우리가 쫀다? 쫀다는 표현 알죠? 저 숫자 또는 몰, 새로운 용어 때문에 겁먹는 거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거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몰라 알아. 몰라 알아? 몰 나 알아. sorry. 몰 나 알아. 자신감 가지고 자, 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것도 차차 외워지게 될 테니까 우리는 몰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뭐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어지는 내용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약간 화학식량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1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화학식량. 화학식.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화학식 잠깐 소개했고 빌드업 강의 때 잠깐 소개했는데 화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을 화학식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얘가 누구야? 산소 원자죠. 산소 원자를 표현하는 화학식은 O라고 쓰는 거예요. O2는 뭐야? 산소 분자입니다. 산소 분자를 표현한 화학식이 O2인 거예요. 저거 하나하나를 다 화학식이라고 해요. 그럼 량은 뭐냐? 량. 바로 질량을 의미합니다. 이 O라는 화학식이 가지는 질량이 얼마냐? 다시 말해서 산소 원자 하나. 상상해봐. 산소 원자 하나가 있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뒷다 조금만 쳐. 질량 잴 수 있어? 어렵겠지? 저것의 질량을 이만큼이라고 하자라고 또 상대적으로 약속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이해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할게요. 보세요. 자,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원자의 질량, 원자량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원자의 질량. 원자의 질량 책이 엄청 힘들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원자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가장 간단한 원자분은 1번 수소를 데리고 올 겁니다. 혹시나 해서 소개할게요. 원자 번호가 1번이다.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건 뭐가 한 개 있다는 거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양성자가 한 개 있을 때 원자 번호가 1번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수소를 그림으로 그리면 얘는 가운데 뭘 갖고 있다? 양성자 하나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원자라는 녀석은 전기를 떼야 돼? 안 떼야 돼? 안 떼야 돼. 중성이어야 합니다. 쌤이 항상 말하는 게 쌤 몸도 결국은 원자로 되어 있잖아. 근데 나는 전기를 띠고 있나요? 안 띄고 있지. 원자가 전기를 안 띠니까 나도 전기를 안 띠는 거야. 즉 원자는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이어야 해. 근데 원자 번호 1번이라는 건 뭐가 하나 있다는 거야? 플러스 입자가 하나 있다는 거야. 그럼 중성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마이너스를 떼는 입자도 한 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가 전자 한 개가 이렇게 돌고 있는 녀석이 바로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도, 원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이라는 건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양성자의 수도 한 개라는 건데 양성자 수가 하나라면 모두 한 개 있어야 돼? 전자도 한 개 있어야죠. 그래서 원자 번호를 딱 보면 양성자 수도 알 수 있고요. 전자의 수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설명한 거야.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개념. 원자의 구조를 딱 보면 양성자, 즉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다짜고짜 질문. 둘 중에 누가 더 무거워요? 얘랑 얘 중에. 이렇게 조용할 수가. 원자 핵이 훨씬 무겁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를 상대적으로 설명해 줄게. 전자의 질량이 1이라면 거꾸로 하자.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한다면 전자의 질량은 1837분의 1이에요. 엄청 작죠?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내가 혹시 잰다면 전자는 질량을 무시합니다. 전자의 질량 무시하고 저 원자 핵의 질량만 재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질량을 재면 얘는 무시당했으니까 얘는 질량이 얼마라고 표현한다? 1이라고 상대적으로 쓰기로 한 거야. 1입니까?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냐? 1입니다. 라고 불러줍니다. 쌤은 앞으로 원자량을 어디다 표시할 거냐면 원자량을 이 원자식, 화학식 밑에다가 괄호 열고 1이라고 쓸 거야. 저게 원자량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쌤이 사용하는 방법이 앞으로.
얘는 원자량이 1인 거야. 왜 원자량이 1이지 그러면?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얘입니다. 이 첫 번째 EX1. 두 번째 얘로 헬륨을 한번 끌고 올게. 헬륨은 원자번 몇 번? 2번이죠. 양성자 몇 개 있다는 거야? 2마리가 있다는 거야.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2마리 있어야 되죠. 그래야 중성이 될 수 있으니까 전자 2개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죠. 양성자 2개를 가운데 뭉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양성자 2개를 뭉칠 수가 없어서 저 힘을 약간 상쇄시킬 수 있는, 즉 양성자끼리 붙어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자 2마리가 등장합니다. 양성자가 2개라면 그 입자도 2개가 돼야 돼. 그게 이름이 뭐다? 중성자죠. 중성자 2마리가 필요한 거야. 자, 2마리 양성자를 붙여놓으려면 걔네들을 붙이기 위해서 중성자도 일단 2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때 헬륨의 질량을 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고요. 양성자 하나의 질량 1이라면 완전 재밌는 건 중성자 하나의 질량도 거의 1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4개의 플러스가, 2개의 플러스와 2개의 중성자가 있죠. 그럼 질량에서 얼마가 된다? 4가 됩니다. 질량 4. 헬륨의 질량이 얼마다? 4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자량이 얼마냐? 4라고 표현하는 거야. 헬륨의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4라고 표현하는 거야.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1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제되어 있죠. 양성자 실제 질량이 1일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약속한 거야. 얘를 1이라고 한다면 얘는 4가 되겠지. 1이라고 한다면 1이 되겠지.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므로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표현해. 원자량은 상대적인 질량이다. 아주 상대적인 질량이야. 절대적인 질량이 아니란 뜻이야. 상대적의 반대말은 절대적인 거야. 절대적인 질량. 쌤의 질량이 68이라는 사실은 비밀이야. 아무도 몰라도 돼. 68이라는 사실은 쌤의 질량 그러면 상대적 질량인 거야? 절대적 질량인 거야? 실제 센 질량이니까 이건 절대적 질량인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거죠. 뭐라고 할까? 말도 안 되지만 누가 그럴까? 마땅한 예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이 스탬플러의 질량을 1이라고 하자. 쌤의 질량은 이거의 몇 배가 되겠지? 50 정도 돼. 50. 그럼 스탬플러의 질량을 1이라고 한다면은 쌤의 질량은 50이다. 이건 절대적 질량이야? 상대적 질량이야? 상대적 질량이야. 그 상대적 질량을 그러면 그람이나 킬로그램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써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런 단위를 쓸 수 없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자량이 얼마냐? 그러면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그러면 1g이라고 말하면 안 돼. 1입니다. 헬륨의 원자량이 얼마야? 4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질량의 단위를 쓸 수가 없다. 왜?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러한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다 파악할 수 있어. 아까 쌤이 여기다가 썼던 EX3 산소를 예를 들게요.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8번이거든. 양성자 8개. 중성자도 몇 개 필요할까? 8개 필요하겠지. 그래서 전체 질량이 얼마 될까? 16이 되는 겁니다.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그러면 16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16이요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 더, 제일 많이 쓰는 탄소. 탄소 원자번호 6번이니까 원자량이 얼마일까? 12가 되겠지. 12가 되겠죠. 원자량이 12가 됩니다. 12호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원자량을 결정할 때 여기다 쓴 숫자가 곧 원자량이지. 여기다 쓴 숫자는 어떻게 우리가 정한 거였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거죠. 이거를 용어적으로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질량을 표현하는 수, 질량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산소의 질량수가 16이기 때문에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다?
16이라고 말할 거예요. 질량수하고 원자량이 같이 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됐어요? 자, 이게 원자량이야. 자, 그러면 이제 분자량 얘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분자량. 자, 원자량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분자량을 할 수 있는데, 화학식량 중에 첫 번째, 원자량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고요. 두 번째, 분자량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수소죠, 수소. 수소가 자연 상태에서 저렇게 수소 원자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쟤는 반응성이 너무 커서 혼자 존재할 수 없고요. 공유결합이라는 결합을 통해서 수소 분자가 이렇게 수소 원자가 결합한 형태로 자연계에 존재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림으로 그리면 수소 원자 하나랑 또 다른 수소 원자 하나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둘 다 옥텟표식 만족해서 웃고 있는 모습. 이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습인데 우리 기호로는 H2라고 씁니다. 자, 어떻게 읽어요? 수소 분자라고 읽죠.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물질만 우리는 분자라고 부릅니다. 얘를 수소 분자라고 해요. 수소 분자. 이 수소 분자의 질량을 잴 거야. 어떻게 재요? 너 질량이 얼마지? 너 1이야. 너 얼마야? 너도 1이야. 그럼 전체 분자의 질량은 얼마야? 당연히 2가 됩니다. 이게 분자량이야. 원자량과 원자량을 합치면 분자량이 되는 거야. 간단합니다. 원자량과 원자량을 합치면 분자량이 돼요.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합치면 당연히 분자량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또 하나. 물분자 H2O 물분자입니다. 물분자의 분자량이 얼마일까요? 계산이 나름 되고 있죠. 하는 방법은 얘는요. 수소 2마리랑 산소 1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죠? 수소 하나당 원자량이 1이고요. 산소 하나당 원자량이 얼마지? 16이죠. 그러므로 얘는 전체 2가 되고요. 얘가 전체 16이니까 더하면 18이 되는 겁니다. 다시 물분자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18입니다. 라고 하면 18입니다. 일부러 한 거야. 18입니다. 물분자의 분자량은 그래서 18입니다. 얘도 단위를 g을 붙이면 되는데 안 돼. 원자량을 더한 게 분자량이니까 원자량 자체가 상대적 질량이 되면 그러므로 분자량도 상대적 질량이죠. 그래서 분자량에도 g을 붙이면 안 됩니다. 됐죠? 자, 세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게 화학식량인데 이거는 전체 제목하고 어때요? 같죠? 이건 뭐냐면 원자량도 화학식량이야. 분자량도 화학식량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예를 들 이 녀석은 원자도 아니고 분자도 아니에요. 그 녀석은 화학식량을 구해라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녀석이냐? 바로 NaCl 같은 녀석이에요. 즉 이온결합 물질. 기억납니까? 1학년 때 했던 거.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 분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럼 NaCl, 이 염화나트륨의 분자량을 구해라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NaCl의 원자,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거 원자가 아니잖아. 얘는 뭐라고 부를 거야? NaCl의 화학식량을 구해라.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얘가 NaCl이 원자번호 10번을 넘어갔죠. NA는 원자번호 11번이고 CL은 17번이거든. 잘 들어. 10번을 넘어가면 아까 10번까지는 양성자 개수가 10개면 중성자도 10개 필요해. 그래서 질량수가 20돼서 원자량이 20이 된다. 근데 10번을 넘어가면 중성자가 조금씩 더 필요해. 얘를 잠깐 보여주면 어떤 예가 나오냐면은 나트륨 같은 경우 원자번호 11번이거든?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규칙에 의한다면 원자량이 얼마가 돼야 돼? 22가 돼야 정상이죠. 실제 원자량은 얼마냐면 23이 나옵니다. 중성자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야. 양성자 11마리를 뭉쳐놓기 위해서는
중성자 11마리 기본으로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중성자를 좀 더 끌어와서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12번이거든, 12번이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24야. 딱 맞아.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예외로 우리가 다 기억할 거냐 그게 아니라 10번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래서 문제에서 원자량을 줘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하라는 겁니다. 쌤이 제시한 그 10번까지에 대한 건 질량 수만 구할 수 있으면 원자량을 예측할 수 있잖아. 근데 10번 넘어가는 건 문제에서 줄 수밖에 없어.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량을 줘. 나트륨의 원자량 문제에서 단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이다라고 줄 거고요. 염소의 원자량은 35.5다라고 줄 겁니다. 그럼 당연히 화학식량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네요. 얘는 나트륨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니까 얘가 23이래매. 얘는 35.5래매. 더하면 58.5가 나오겠네요. 그죠? 화학식량이 58.5입니다라고 구해내면 됩니다. 당연히 화학식량도 상대적 질량들의 합이기 때문에 g을 붙이지 않습니다. 단위를 붙이지 않게 되겠죠. 이런 정도 이 화학식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괜찮나요? 션아 이해됐어? 자, 지금부터 완전 신기한 얘기를 완전 신기한 얘기. 이 신기한 얘기가 받아들여져야 앞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완전 신기한 거 얘기할게요. 완전 신기한 거. 자, 신기해야 될 텐데. 자, 완전 신기한 거. 제가 뭐를 안 지우고 있죠? 신기한 얘기. 상상하세요. 탄소 원자를 준비합니다. 탄소 원자. 안녕 탄소. 원자 번호가 6번이고요. 질량수 12죠. 원자량이 얼마야? 그래서 12죠. 탄소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을 잴 수 있나요? 엄청 힘들죠. 근데 완전 신기하게, 잘 들어. 완전 신기하게 이 탄소 원자를 막 모아서 1몰계를 모아. 1몰계를 모아. 1몰계를 모으면 이제 질량 잴 수 있어 없어? 이 정도 되면 질량을 잴 수 있을 거 아니야? 완전 신기하게 12g이 딱 나옵니다. 이거 나 엄청 신기했는데. 자, 원자량 12짜리를 1몰계 모으면 딱 12g이 나와요. 다른 것도 이게 적용되나 한번 확인해 보자. 수소 원자를, 물론 자연계에 원자는 없겠지만 원자 있다 칩시다. 수소 원자를 1몰계를 모으면 몇 그램 나올까? 1g 나와요. 원자량이 1이니까. 그러면 수소 분자를, 자, 이제 분자로 넘어갑니다. 수소 분자를 1몰계에 모으면 몇 g입니까? 그럼 분자량이 2짜리니까 1몰계 모으면 2g이 나와요. 2g. 또 이렇게 물 분자를 1몰계를 모아봐. 물 분자의 분자량이 아까 얼마였죠? 누가 이렇게 써? 18이었죠? 신기하게도 이게 18g이 딱 나온다니까? 완전 신기하게. 이게 바로 물과 질량의 관계입니다. 자, 다시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볼게. 아니,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탄소를 준비를 해요. 탄소의 원자량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봐, 상대적으로 10이라고 정했죠. 사람들이 10이라고 하자. 질량수가 10이니까 10이라고 하자. 근데 이건 상대적 질량이잖아. 이걸 절대적 질량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모아봐. 모아서 이만큼 모아서 질량했더니 완전 12g이 딱 나온 거야. 이거 봐라. 상대적 질량이 10인데 이만큼을 모았더니 진짜로 12g이 나오네? 그때 이만큼의 개수를 우리가 1몰이라고 하자. 라고 정한 거예요, 사실. 이해됩니까? 그래서 1몰이란 이 어마무시한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다? 상대적 질량을 절대적 질량하고 이제 어떻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상대적 질량을 눈에 보이는 절대적 질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러한 입자의 개수를 1몰이라고 정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숫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세봤더니 한 6경계가 넘어가, 6경계.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6경계가 넘어간 숫자를 모아야지만 상대적 질량이 실제 질량과 호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물 분자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을 줄 거야. 물을 줄 건데 물 몇 g을 줄 거냐면은 36g의 물을 줄 거야. 그럼 저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는 몇 몰게 들어있을까요? 2몰게 들어있겠죠. 왜? 1몰게가 들어있을 때 18g이잖아. 근데 36g은 2배잖아. 그러니까 2몰게 들어있겠네. 몰수를 구하는 두 번째 공식입니다. 아까 첫 번째 공식이 뭐였어? 몰수를 구하는 첫 번째 공식이 어떤 입자의 수를 줬을 때 기준 입자가 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누면 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공식이었다며 몰수를 구하는 두 번째 공식입니다. 나한테 어떤 녀석의 질량을 줘. 질량을 줬어? 물 분자의 질량 36g을 줬어? 그리고 얘가 몇 몰이냐고 물어봐. 그럼 뭐로 나누면 얘가 2몰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녀석의 분자량 18로 나누면 되죠. 이 분자량을 다른 말로 화학식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질량을 준다면 이 녀석의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책에는 화학식량이라고 안 써있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얘를 뭐라고 썼냐면은 얘를 몰질량이라고 써놨어. 몰질량. 몰질량이 뭐냐? 간단해요. 몰질량은 그 녀석을 1몰계를 모았을 때의 질량을 몰질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있다 칩시다.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1이죠. 얘를 1몰계 모았을 때 질량이 1g이라면 이게 몰질량이야. 1몰계를 모았을 때의 질량, 몰질량. 숫자가 1이죠. 물어볼게. 물 분자의 몰질량이 몇 g이야? 18g이죠. 그죠? 정확하게 18g per 몰이라고 써요. 1몰을 모았을 때의 질량 18. 그래서 이 녀석의 화학식량도 18이죠. 몰질량도 18이죠. 같은 숫자야. 그래서 화학식량으로 나눈다고 하기도 하고 몰질량 숫자로 나눈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야. 숫자가 똑같아. 그래서 여기 화학식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맞고 몰질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맞습니다. 문제에서 대부분 화학식량을 주죠.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그냥 몰수가 나와요. 굳이 저걸 몰질량으로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그죠? 중요한 건 같은 말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몰수를 구하는 무려 2개의 공식을 소개받았고요. 방금 얘기한 게 바로 몰과 질량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 끝입니다. 몰과 질량의 관계. 질량을 주면 그 질량을 화학식량 또는 몰질량으로 나누면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몰과 질량의 관계. 어떤 신기한 거로부터 출발했죠? 탄소가 원자량이 12인데 1몰계를 모았더니 진짜 12g 나왔던 이 사건으로부터 출발하죠. 사람들이 탄소 가지고 실험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잘 들어. 탄소가 원자량 또는 분자량, 화학식량을 결정한 기준 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준 물질. 기준 물질은 탄소를 이용해서 기준 물질을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책의 처음 시작에 그래서 탄소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팔 저울의 왼쪽에다 탄소가 놓여져 있죠.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녀석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정한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몰과 질량의 관계이고요. 자, 라스트 원. 몰과 기체의 부피. 쌤 미안. 쌤 딴 얘기 좀 했나요? 30분 넘어갔네. 자, 다시 뻥이었어요. 자,
기체를 좀 잠깐 볼게요. 기체. 아니다. 기체까지는 이따가 할게요. 기체는 그림 보면서 하면 좀 편하니까. 자, 정리합시다. 일단 기체 그 전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웬 뒤에 내려놓은 거야? 잠깐만. 자, 첫 번째 그림 먼저 볼게요. 자, 밑줄 좀 긋게요.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라고 써있죠.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탄소를 기준으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을 정했다라는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될 게 뭐냐면 왼쪽에 탄소 원자를 여기 하나를 올려놨어. 여기 탄소 원자 하나의 원자량이 12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오른쪽에 수소를 얹어서 평형이 딱 맞게끔 수소 올린 거야. 수소 몇 개 올렸더니 평형이 딱 맞았다? 12개를 올렸더니 평형이 딱 맞은 거야. 그렇다면 수소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은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그렇게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너무 번거롭죠? 우리는 뭐로 쉽게 알 수 있다? 질량수, 양성자 수, 중성자 수로 쉽게 원자량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이게 나와요. 이 그림을 준 다음에 그래서 정한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얼마냐 알아내라. 1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왼쪽에 탄소 4마리를 얹어놨어. 전체 원자량이 얼마야 그러면? 48 되겠죠. 그죠? 12짜리 4개니까. 오른쪽에 산소 원자를 땅 얹어서 우와! 평형이 딱 맞았어. 여기도 원자량이 전체 48 될 거 아니야. 산소 원자의 원자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마리를 모았더니 48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산소 원자의 원자량 얼마가 돼야 한다? 16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거꾸로 역추적하는 문제입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라서 16이야! 라고 알고 있지만 이 방법으로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산소 원자의 원자량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죠? 자, 그런 내용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아까 했지만 그림을 잠깐 볼게요. 물 분자의 분자량이 얼마냐? 잘 봐. 물 분자의 분자량이 얼마냐?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마리랑 산소 원자 1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산소 원자의 원자량 16 하나랑 수소 원자 원자량 1이죠. 1짜리 2마리가 있으니까 전체 2가 됩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18이 나오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정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랬죠? 분자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나트륨의 원자량과 염소의 원자량을 합쳐서 58.5라는 질량이 나오는데 저 질량을 뭐라고 한다? 화학식량이라고 부르자. 상위 개념으로 그냥 부르기로 한 거죠. 화학식량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되게 여러 개가 연결돼 있잖아. 여러 개 연결돼 있지. 그걸 다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1대1로 결합된 녀석이니까 그 결합된 비율만 가지고 Na 하나, Cl 하나 이렇게 해서 전체 화학식량이 58.5야라고 하는 거야. 이게 더 커다 나타나서 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화학식량은. 좋아. 자,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자, 간단하게 이거 먼저 할게요. 봐봐, 생각해봐요. 이거 진짜 쉬운 건데
여기 물분자가 하나가 있어요. 물분자 하나. 물분자 하나를 그림으로 그린 게 저기다 이렇게 그려지잖아. 자, 물분자 하나. 분자 하나죠. 물분자 하나 속에는 산소 원자가 몇 개 들었어요? 한 개 들었죠? 수소 원자는 몇 개 들었어요? 2개 들었죠? 맞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해하면 돼. 잘 들어. 좀 똑바로 차려야 돼. 상상하세요. 물분자가 2개 있으면 그 안에, 그 전체 물분자 2개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는 몇 개야? 2개죠? 수소는 몇 개야? 4개죠? 좀 더 확장합니다. 물분자를 1몰개를 준비해요. 이제 또 미간이 찌그러지기 시작해. 엄청 너무 많잖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규칙을 잘 생각해봐. 물분자가 1개일 때 산소 하나, 물분자 2개일 때 산소 2개. 그럼 물분자 1몰개일 때 산소 몇 개? 1몰개. 맞아요? 물분자 1몰개를 모았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를 다 더하면 1몰개 있겠지. 그렇다면 수소 원자 몇 개? 2몰개 있겠네. 그죠? 맞죠? 이걸 못해. 왜죠?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몰이라는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몰이라는 개념이 접목이 되면 일단 회로가 끊겨. 이게 계산이 안 돼. 그래서 물분자를 1몰개 준비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총 개수는 1몰개. 수소의 총 개수는 2몰개가 되겠죠. 하나당 2개 들었으니까. 그죠? 물분자가 1몰개 있으면 수소 원자는 총 2몰개가 있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물분자가 1몰개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도 1몰개야. 하지만 수소 원자는 2몰개 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수소 원자가 2몰개 있어. 자, 이제 잘 생각해.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수소 원자 2몰개 줄게. 이거로 물분자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산소는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다시 수소 원자 2몰개를 주면 물분자 몇 개 만들 수 있어? 1몰개 만들 수 있죠. 다시 물분자 1몰 속에는 수소 원자가 2몰개 들었죠. 그래서 내가 2몰개 수소 원자를 준다니까? 그래서 물 만들어봐! 1몰개를 만들 수 있겠네. 수소 원자 2몰개 가지고는 물분자 1몰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책을 넘겨봐. 개념 확인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6번에 1번. 개념 확인 문제 6번에 1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책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1번 문제가 나와.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된 물분자가 몇 개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수소 원자 2몰개가 있으면 물분자 1몰개 만들 수 있다며. 수소 원자가 1몰개밖에 없으면요. 물분자 몇 개밖에 못 만들어? 0.5몰개밖에 못 만들어. 0.5몰개. 그 물분자 0.5몰개의 질량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얘기를 안 하고 풀려고 그러면 여기서 다 막혀. 이게 뭐죠? 이제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푸는 건지. 자, 이게 몰수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몰수의 관계를 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은 이 녀석이야. 자,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다 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할게요. 어려운 거 다 배웠어, 이제.